초년에는 다소 고생하더라도 말년운이 좋아서 노년에 대접받으며 살면요,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손금에도 초년에는 다소 고생하지만 노년에 대접을 받으며 사는 그런 손금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전의 한수 엄태범TV입니다. 오늘 고전의 한수는 죽을 때까지 대접받으며 사는 손금,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학생들이 수업에 자주 빠져 땡땡이를 자주 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수님들은 수업 시작 전에 꼭 출석을 불렀습니다. 그 당시 출석을 부를 때는 가나다 순으로 출석을 불렀습니다. 가나다 순으로 출석을 부르게 되면 김씨를 가장 먼저 부르고 허씨는 가장 늦게 불렀습니다. 수업 시간에 지각을 할 것 같아서 온 힘을 다해서 강의실로 뛰어들어오는 성이 김씨인 내 친구와 그 모습을 보면서 여유있게 살짝 웃으면서 강의실로 걸어 들어온 성이 허씨인 내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인생은 원래 불공평하구나,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누구는 태어나 보니까 재벌집 자식이고 누구는 태어나 보니까 노숙자의 자식이더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두고 어떤 사람은 타고난 운명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팔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초년에는 다소 고생하더라도 말년운이 좋아서 노년에 대접받으며 살면요,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손금에도 초년에는 다소 고생하지만 노년에 대접을 받으며 사는 그런 손금이 있습니다. 그럼 말년에 대접받으며 사는 그런 사람들의 손금은 어떻게 생겼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태양선과 재운선이 나란히 같이 있는 손금입니다. 넷째 손가락 약지 아래 두툼한 부위에 있는 세로선을 태양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새끼 손가락 바로 아래 약간 두툼한 부위에 있는 선을 재운선이라고 합니다. 이런 선이 나란히 두 개가 있으면요, 대단히 드문 손금에 해당됩니다. 이 중 한 개의 손금만 있어도 대단히 좋은 손금으로 봅니다. 만약 내 손에 태양선과 재운선 두 개가 다 있다면 한마디로 노년에 부자로 대접받으면서 행복하게 사는 손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그야말로 대박나는 손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태양선을 세로 3대선 중의 하나로 조상과 재물과 인연이 깊은 선입니다. 즉 자신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돈이 생긴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돈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유산상수 혹은 횡재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의 손에 이런 손금을 발견한다면 재물운, 즉 횡재운이 아주 강한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재운선도 세로 3대선 중의 하나로 남의 도움이나 부모의 도움 없이 집안을 일으켜 세우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 자수성가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런 손금을 가진 사람은 매력적인 인품의 소유자로서 돈과 명예가 늘 따라다니는 사람으로 성공을 이루는 행운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여행선에서부터 시작하는
태양선의 손금입니다. 여행선은 생명선 하단에서 발생하여 손금의 월구, 즉 손날 아래로 비스듬히 뻗어나온 선을 여행선이라고 합니다. 즉 여행선에서 시작해서 넷째 손가락 약지 아래 바로 태양선까지 연결하는 손금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손금을 가진 사람은 여행이나 이동을 하면 재물운에 따라서 재산을 많이 얻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이동을 하면 좋은 행운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즉 이동한 장소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면 반드시 성공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한마디로 기분 좋은 이동수가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손금을 가진 사람은 태어나서 자란 장소에 계속 있으면요 이동운이 없어서 발전운이 없다고 했습니다. 셋째는요, 생명선 내부 윗부분서부터 시작하는 태양선의 손금입니다. 즉 태양선이 생명선의 안쪽 상부에서 출발해서 넷째 손가락 바로 아래 태양선으로 향하는 손금입니다. 이런 손금을 가진 사람은요 감성이 풍부하고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탁월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기 쉽고 위력자의 도움을 받아서 원활하게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이런 손금은 도전 정신이 왕성한 사람들에게서 많이 볼 수 있는 손금입니다. 보통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창의성이 있어서 새롭게 일을 처리해서 성공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런 사람은요 미적 센스가 뛰어나서 예술계 등에서 일을 하면 크게 성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손금을 가진 사람의 성격은요 섬세하여 부부관계에서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다시 대접받으며 행복하게 사는 그런 부부 사이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넷째, 짙은 태양선을 가지고 있는 손금입니다. 넷째 손가락 바로 아래 세로로 있는 태양선이 짙은 경우입니다. 생명선이나 두뇌선, 감정선 등과 같이 태양선이 짙게 주름이 나타나 있습니다. 손금학에서는 이런 손금을 금전의 행운이 따르는 명당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손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태양선이 짙은 손금은요 재물운이 매우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손금에 나타나는 한 경제적으로 곤란을 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만약 여성이 이런 손금을 가지고 있으면 대인관계가 좋고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 있는 여성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원만한 가정을 유지하고 자식과 남편으로부터 대접받으며 행복하게 사는 그런 여성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가끔씩은요 지금의 내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이 되어서 살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은 재미있어 보이고 다른 사람의 삶은 좋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역할극을 하는 배우는요 왕도 되어보고 부자도 되어보고 거지도 되어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공인 나도 이처럼 연극 배우라고 생각하고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여 살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모든 것들이 몸에 익숙해지고 생활화되어 가게 마련입니다. 이것이 타인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어렵거나 힘들 때는 성공한 다른 사람의 삶의 방식을 흉내내 보는 것도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고전의 한 수는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